박성재 전 장관이 이진관 재판장 앞에 처음 섰습니다.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때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한 차례 판단한 상태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말렸고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당시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만료했지만 윤석열은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한 마음과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성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유한규 피고인 나오셨고,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장우성 특검보 검사 안재욱, 김건, 김성현, 정재인 각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누가 나오셨나요? 박성재 피고인 변호인, 법무 해광에서 임성근, 임재훈 변호사 두 사람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하윤에서 정윤기, 정은정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공판 준비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판 1회기일입니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본인의 유일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주거지가 맞습니까? 예. 등록 기준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가 등록 기준지 맞습니까? 주거지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단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신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진관 재판부와 처음 대면을 앞둔 박성재 전 장관의 표정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짧은 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선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내용과 실행 계획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이 지시 문건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는 이 전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음 재판부터 류역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장은 박 전 장관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재판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자, 한덕수 중형 놀랍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오늘 재판정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는 무직입니다라고 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 들으면서 이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 차례에서 일어나시죠. 네. 네. 네,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네,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본인의 유일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입니다. 자,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형과 선고가 있을 건데 지금은 구형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엄격하게 법을 정해서 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23년 선고가 됐습니다. 1심 선고 형량에 대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도 좀 올려주시고요. 자, 찍기 전문가이신 우리 장 기자님께서 몇 년 정도 선고할 것 같습니까? 박성재 선고는 징역 이분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나올 거로 봅니다. 15년 이상 그렇게 네. 중형이 나온다고 봅니까? 한덕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 거의 이거는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면 한덕수는 할까 말까 약간 보면 좀 주저주저하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태도였다면 박성재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거나 실행에 들어간 거는 분명합니다. 그 구치소에 전화해가지고 빈자리 찾아봐라.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야 공항 폐쇄 준비해라.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 다 불러 모아서 야 회의하자. 라고 했으면 실행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럴까 저럴까 애매모호하게 있는 척 그래서 발을 반쯤 담궜던 한덕수보다 어떻게 보면 죄질상에서는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덕수보다 강하게 나올 수도 무겁게 나올 수도 있으나 다만 직책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총리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조금 지위가 낮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이렇게 저는 봅니다. 15년에서 20년이다. 와, 지금 댓글로는 엄청 많이 쓰셨는데 문재식 저 친구께서는 저희 친구분이신데 20년, 꾸름나그네님 30년, 그리고 레인메이커스 56님께서는 30년, 10년, 20년 주시면 양우재님 뭐 100년 이렇게 이제 주셨고 이 기자님께서 27년. 와, 이게 뭐 20년, 30년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실제 이제 선고가 그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5년 이상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23년보다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가담했을 확률이 더 크고 예. 실제적으로 이 계엄군들이 일반 시민이나 정당인들 그리고 민주 관련 종사자들을 다 지금 구치소에 넣을 그런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람 역할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 이 계엄이라는 게 불법, 아니 계엄이 대통령이 발효할 수 있죠.
요건에 맞아야 되죠. 합법적이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석하고 충분히 반대 의견을 내서 국무회의나 어떤 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큰데 본인이 오히려 더 윤석열에게 찬동하고 윤석열 계엄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훨씬 죄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임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덕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그래요? 같아요. 네, 한 28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8년. 네. 예.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혐의를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혐의가 있고 직권남용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뭐 요 세 가지가 다 중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단하면은 25년 이상 나온다. 네, 네. 그렇고 지금 사실 이 그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당일에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네. 일단 다 부서를 할 수 있게 강요를 하고요. 다 그걸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추측의 영역이라서 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 게 박성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법 상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법적 적용하는 것. 근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머리를 짜내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뭐 이 얘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박성재만이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애초에 처음부터 이 불법 비상계엄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게 법적인 요건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박성재라면 이거는 사실 한덕수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 재판은 지금 선고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심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재판 역시도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날 겁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일단 6개월 이내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니까 이게 아마 지난달에 12월 달에 기소된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5월 달까지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은 어쨌든 한 5, 6개월 간다고 봐야 되는데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데 와, 김태웅님, 김영희 선생님, 그리고 BH님, 김동규 선생님, 뭐 무기 20년, 25년, 20년, 뭐 25년, 35년, 18년, 15년, 뭐 7년 이렇게 의견들이 주시는데 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특히 부정청탁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김건희하고 내통하면서 내 사건 어떻게 돼요? 뭐 누구는 어떻게 됐나? 김정숙 여사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주고받았던 것은 이게 부정청탁 중에서도 말 그대로 국정농단의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박성재였다. 이제 이런 것들도 중형이 불가피하겠다. 저 얼마 보십니까? 저도 23년 이상 정도 봅니다. 23년 이상. 그러니까 직권남용 부정청탁인 거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부분 그런 거고 그리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를 열리게끔 했느냐 본인이 수동적이지가 않고 능동적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정치인들 대거 구금하기 위해서 교정시설 구치소 수용 영역을 직접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거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23년 이상 한덕수보다 좀 더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기징역이 몇 년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무기징역 직전이 30년 몇 년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그 유기징역을 가중을 했을 때 최대 가중치가 50년이고요. 예, 50년. 유기징역을 그냥 단순 유기징역만 선고할 때는 최대 3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중처벌하면 50년까지 되고 보통은 30년. 30년 정도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30년까지를 말하고요.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31년부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중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어떤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는 좀 다른 위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김건희, 윤석열과 밀착돼서 집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지금 아직도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완규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완규 지금 안가 회동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가담 정도가 안가 회동이니까 훨씬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분은 의심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죠.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내란을 법적으로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시도한다든지 윤석열을 도주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가장 커 보이는데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무거운 형이 나오기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법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내란에 가담한 정도. 아니 일반인, 그냥 국민들도 이 계엄이 불법이고 잘못됐다 해서 파장바람, 슬리퍼 바람을 국회 와서 지켰는데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조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10년 이상, 15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